전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시장 거래 대금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장 하락 속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인 종목들 지금부터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또 강했던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링네트입니다. 전일 이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어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원격 근무 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중에서 링네트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 당분간은 좀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관련주 찾기에 한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쪽에 영상 통화 재택근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알소프트 ECS도 어제 급증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솔직히 ECS가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시장 점유율 때문에 알소프트가 강한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링네트 같은 경우는 원래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즉 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상회의 솔루션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딱 한 줄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은 당연히 높겠죠. 근데 막상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적어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분기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적자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 기조로 봤을 때는 적어도 3분기나 4분기에 한번 뭔가 의미 있는 실적의 변화를 보여줘야 이게 신규 사업에서 속도가 난다는 쪽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를 미리 선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서 시가총액 1,200억대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몇십억대 순이익을 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일단 어떤 기대감과 함께 테마에 편승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속도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 부분이 대세기 때문에 또 요즘 어떤 목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지난 고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 8,500원대 전후로 해서는 또 막힐 수가 있을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의 성격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네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로는 청담 러닝을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수혜와 더불어 중국 시장 진출로 이 로열티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을 예상하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연구원에 따르면요. 국내 부문의 경우 현재 청담 러닝은 100% 온라인 수강 전환도 가능한 상태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매출은 전분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중국도 온라인 교육 수요가 가속화됨에 따라 청담 러닝의 온라인 플랫폼 적용을 서두르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그러니까 사실 그 교육 회사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 이제 이런 영어학원도 그렇고 대부분 좀 오프라인 수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피해주로 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보고서 나온 대로 온라인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가 쉬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플랫폼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담 러닝도 충분히 100% 이게 전환이 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좀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역성장이 나오면서 좀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해외 쪽인 것 같아요. 국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하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게 기다렸던 게 바로 중국에 언제 좀 진출해서
그 학원 사업을 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드디어 이제 지분 거래가 있었습니다. 중국 파트너인 그 신남현과 자기 주식 이제 5.6% 매매 거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할 거고 아까 뭐 나온 대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좀 그 역량을 좀 강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좀 열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가에 좀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베트남에 이미 진출을 했어요.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 그쪽에서는 거의 1위 사업자로 지금 등극을 한 상태여서 베트남에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중국까지 가미가 되면은 상당한 또 고성장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취합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인데 뭐 향후에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 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140억 정도 되니까 이게 뭐 교육 사업이라는 게 뭐 정말 뭐 바이오나 2차 전지처럼 폭발적으로 뭐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맞아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뭐 엄청나게 20배, 30배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어느 정도 기대했던 재료까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흥분하시기보다는 좀 올라갈 때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최고가가 지금 32,250원이거든요. 2016년도 이 구간은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레벨 그러니까 3만 원 넘어갈 때는 일단 좀 한번 챙기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 선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디특매드입니다. 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개발해서 전일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 체외 진단 사업에 강점이 있는 네.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돼서 한 50여 개 질환에 관련된 진단 소모품이나 카트리지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지난 봄 때였었죠. 그때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19 항원 관련된 쪽의 진단 키트 2종을 브라질에 수출했다는 쪽도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나도 진단 키트야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독감과 같이 동시 진단이 이어지겠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겨울이면 계절적인 성수기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강하게 변화가 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도 잠깐 연결을 해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네. 오늘 미국의 한 회사가 15분인가요? 에보트죠. 예, 에보트요. 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네. 그 회사가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진단 키트 업체들은 주가가 다 밀렸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 업체들도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또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소식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오늘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게다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425억 정도 나오면서 한 지금 28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한 6,800억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눈높이가 비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탄력은 좀 제한될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오늘 나오고 있는 변화는 아직 고점 오늘 시가가 결정된 다음에 추가로 반발매가 좀 강해졌었을 때에 대한 변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전일 상한가를 결국에는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금호 HT라는 특징주인데요.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다이노아와 이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차장님? 사실 네. 저도 이게 되게 생소한 기업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 다이노나라고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호가 이 다이노나의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한 18%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S맥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금호 HTS 이제 모회사죠. 모회사 S맥이 또 다이노나의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지분 관계 좀 얽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 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수가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좀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근데 인수합병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다이노나가 일단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면역 항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시가 나온 게 좀 있는데 이 다이노나의 그 진단 키트 사업부를 금호 HT가 좀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주가 움직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암 세포가 이제 면역 세포 같은 걸 이제 다 무력화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하나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식약청에서 임상일성 시험에 대한 계획을 이제
그 승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임상 일상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암 치료제로도의 뭔가 좀 가치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인수합병 시기가 어쨌든 내년인데 내년에 정말 이거 뭐 100% 한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겠다고 좀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불확실한 아직은 상황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기업 뭐 시총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금호 HT가 지금 3,671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노나가 지금 여기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총을 봤더니 1,900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근데 18%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다이노나 가치가 그냥 한 2,000억이라고 생각해도 한 1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노나 가치가 지금 180억인데 금호 HT가 지금 시총이 3,600억, 1년에 버는 이익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치평가 그냥 간단히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주가예요. 비싼 주가 맞는데 다이노나의 가치를 뭐 정말 엄청나게 앞으로 올려준다라면은 또 이 가치가 타당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계산하는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더 가겠죠. 더 가겠지만 흥분하지 마시고 좀 오늘 오르는 구간에서는 좀 일부 이익 실현하는 좀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HT 일단은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뭐 앞서서 두 분과 4개의 종목을 살펴봤는데 코로나19 수혜주들로 전일 시장이 뭐 되게 급등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전일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주가 흐름이 강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내용도 보겠습니다. KB증권 황곤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이 전기차 소재 이익 비중이 뭐 테슬라, BMW 등으로의 공급 증가 여파로 올해 6.7%에서 내년 15.3%로 2배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일단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도 이 종목을 살짝 언급해 주셨던 적도 있죠. 네, 제가 관심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중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 시에는 적극 비중을 늘려야 될 회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특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뭐 라텍스다, 뭐 과산화수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LCD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을 그러니까 즉 정밀 화학 쪽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급등한 것 빼고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들은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소재 분야를 보게 되면 퀀텀닷 쪽은 이제 OLED 쪽의 TV 수요 계속 증가하면서 TV용 관련된 쪽의 소재들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거 당연한 흐름들이고요. 이게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전기차 관련된 소재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인더라고 하는 쪽과 이제 음극재 관련된 소재 쪽으로 지금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증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실적의 흐름들을 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소재에 관련돼서 이익 비중이 한 2021년 내년 가게 되면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와 이 어떤 TV 관련된 쪽의 수요들이 확실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도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부분 쪽과 관련된 쪽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실적은 커지는 게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3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까지 나온다고 봤을 때 올해 한 29% 성장하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까지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중기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떤 이번에 저점대 대비해서 8만 원대가 6만 원대가 저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죠.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한 16만 원대, 15만 원대 부분까지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적어도 한 20만 원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칭찬을 또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두 분과 전체적인 시장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장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염승원 차장님 차례인데 8월 24일에 소개해 주셨던 KINX가 또 목표 주가를 넘어설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해요.
오늘은 그 코스모 신소재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2차 전지 양극재 만든 기업인데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못 올랐어요. 네. 못 올랐던 기업이라 지금도 좀 괜찮아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양극재 같은 경우야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 채택이 된다라면은 크게 변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배터리 데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들은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G화학과 삼성 SDI의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LG화학 쪽으로는 이제 주로 그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 향으로는 이제 ESS라고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죠. 그쪽에 대한 이제 그 양극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단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양극재 생산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항상 컸던 기업입니다. 이게 회사가 좀 약간 그 현금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근데 그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무 구조도 좀 개선이 됐고 네. 그다음에 캐파 증설까지 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그 키 맞추기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과 지금 간격이 너무나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 정도의 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금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주봉 차트 보시면 뭐 별로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뭐 전기차에서 다 전고 좀 다 뚫었는데 아직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그 약간 좀 부진한 거 사실이지만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올라간다면 한 18,000원까지도 주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다만 좀 짧게 한 15,000원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매일 이제 두 분을 보기 위해서 이 코너를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KINX 짧게 좀 코멘트만 드릴게요, 차장님. 이게 뭐 저도 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좀 어제 87,000원까지 갔었어요.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무튼 뭐 정부 정책 수혜주고 또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네. 결국 이런 이제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가는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뭐 이 정도의 돈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군에서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PER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회사예요. 이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KINX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근데 더 들고 가요? 조금 네. 쉬어갈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아직 저는 뭐 홀딩? 더 가지 않을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과 또 종목 얘기 충분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주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